Palm Tree, California 살고 싶어.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죠. 지금은 이제 거의 2022년에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영상을 올린 지도 지금 거의 아마 반년 정도가 넘은 것 같고 그 사이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뭐 면접 준비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렸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좀 제 근황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마존 미국 본사에서 그 시니어 프로그램 매니저, 시니어 PM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8월 초에 입사를 했고, 아마존 애드버타이징 조직에서 시니어 PM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7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아마 영상에 아직 올리지는 않았지만 3월 말부터 취업 준비를 했고 4월, 5월 이렇게 많이 늦기 시작해서 5월에 제가 오퍼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오퍼 받고 뭐 연봉 내고 하고 이런 영상도 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제 제가 4차 편집을 해서 올릴 텐데 4월 마지막 주에 뭐 다큐사인, 리프트, 아사나를 제가 한 주에 면접을 보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제 레주메부터 모든 인터뷰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시니어 매니저 그 라운드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떨어졌었고 최종 오퍼를 5월 중순에 받아요. 5월 중순에 제가 제 그 백그라운드가 가장 적합한 스포츠 이커머스 회사에서 오퍼를 받게 됩니다. Senior Business Analyst인데 Strategy and Insights.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가지고 막 내고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세 개 다 이커머스 조직의 그런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이런 쪽으로 하는 포커스의 이름은 살짝씩 다 달랐지만 그렇게 해서 오퍼를 받고 그중에 한 회사를 저에게 가장 잘 맞는 회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마 5월 초 정도부터 이제 빅테크를 많이 넣기 시작했어요. 그런 데서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연락이 갑자기 많이 오기 시작하는 게 한 5월 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어랑 17일날 제가 지원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 구글 리크루터한테 연락이 와서 짧게 폰콜을 했고 폰콜을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 라운드를 갈지 안 갈지를 거의 1주, 2주, 3주 뒤에 알려줬나?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다림이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구글을 최종 면접까지 2개 포지션을 가게 됐고 그게 또 우연히 동시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한 군데 포지션을 한 3주 기다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라운드를 갈 거로 결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되게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라운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첫 라운드가 통과됐다고 알려주기까지가 1주, 2주 정도 걸렸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라운드를 이틀 안에 바로 봤어요. 연이어서. 그리고 세 번째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보고 나서는 한 일주일 반 정도 있다가 최종 오퍼가 7월 12일 날 받았네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원을 한 시기로부터는 딱 2달이 걸렸고 뭐 리크루터랑 통화를 한 시점부터는 한 6주 정도 내에 오퍼를 받게 됩니다. 근데 7월 12일 날 받은 오퍼는 verbal offer였어요. 그냥 제 생각에 제 리크루터가 정확히 했던 말이 like yeah, what would you say if I told you we are giving you the offer right now? 뭐 이런 식으로 말했나? 그래서 저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고 통화로 그래서 그렇게 약간 unofficial하게 오퍼를 주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다음 날인가 이제 화상으로 만나면서
저한테 뭐 그 salary information 주고 compensation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뭐 레벨 같은 것도 전 negotiation 좀 하고 싶었고 샐러리 자체도 negotiation을 좀 하고 싶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지원했을 때는 졸업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졸업장이나 이런 것도 다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레주메도 most updated resume를 다시 보내라 뭐 이런 과정을 겪다가 근데 제 리크루터가 새로 구글에 온 지 얼마 안 된 컨트랙터였어요. 그러니까 구글의 HR에 소속된 그 리크루터가 아니라 이제 구글에서 고용한 뭐 그런 소싱 리소스 하는 그 회사에 속한 그러니까 구글 이메일도 있고 다 구글 타이틀을 달고는 있지만 소속은 정규직이 아닌 컨트랙터 리크루터였는데 새로 왔고 막 이래서 모든 게 너무 느리고 진짜 처음에 저한테 그 컴펜세이션도 저한테 원래 폰콜을 할 때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때 알려준 게 결국에 너무 말도 안 되게 높은 막 400K까지도 될 수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그 레인지를 줬던 거예요. 되게 많은 게 서투르고 막 좀 정신이 없는 리크루터였어요. 그래서 오퍼를 저한테 주면서 미리 그 전에 뭐 저한테 졸업장이나 이런 걸 빨리 알려달라고 하던지 뭐 보내달라고 하던지 빨리빨리 진행을 시켰으면 됐는데 뭐 내고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L5로 면접을 봤다고 하고 제 경력상 L5가 맞는데 뭐 알고 보니까 너가 대학원 때 했던 그 인턴십이 경력으로 안 쳐지고 뭐 이래서 L4로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너는 L5나 붙은 거나 마찬가지다. 막 납득할 수 없는 막 그런 말들을 계속 하면서 시간이 막 지체가 되고 빨리 그리고 그것도 오퍼를 빨리 진행시켜서 그 리튼 컨트랙을 작성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게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제가 hiring freeze에 걸린 거예요. We can't do anything officially until then. Are you still interested? Because we really hope you are. 구글에서 하이어링을 멈춘다는 잠시 2주 동안 2-3주 동안 멈춘다는 뉴스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퍼를 말로만 받았고 아직 사인을 안 해서 영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갑자기 뭐 2 weeks 동안 모든 걸 re-evaluate 하고 뭐 아무것도 뭐 갑자기 약간 완전 얼음판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블라인드에서도 다 난리가 났고 이게 뭐 리튼 오퍼가 사인을 하지 않은 이상은 다 무효하다. 약간 그러니까 말로 오퍼를 줬어도 다 아무 보장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저도 완전 멘붕이 온 거죠. 오퍼를 받았는데 받은 게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구글에서 결국에 2 포지션을 동시에 보고 있었는데 이미 먼저 붙은 포지션이 제가 더 원하던 포지션이었고 여기서는 완전한 오퍼를 그러니까 verbal offer를 받은 거였고 그 다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그래서 그 리크루터는 일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너가 이미 오퍼를 verbally 여기서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포지션을 빨리 진행시켜줄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둘 다 붙으면 너가 고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오퍼를 주지는 않겠지만 너가 원하는 포지션을 고르면 거기서 오퍼를 줄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포지션도 봤는데 결국에는 최종에서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뭐 안 된 게 hiring freeze가 그날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안 준 건지 뭐 아니면 제가 애초에 뭐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첫 번째 포지션을 더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러면서도 또 시간이 지체된 게 있었어요. 그 두 번째 포지션 인터뷰를 마무리하느라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때 막 제가 더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빨리 나 뭐 오늘 내로 사인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어야 됐는데 리크루터도 너무 능력이 없었고 그 2개의 포지션을 동시에 지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면서 hiring freeze에 걸린 거죠. 그래서 그러던 시기에 뭐 아마존이나 어도비나 막 등등등 마이크로소프트나 여러 가지 인터뷰가 동시에 막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2개 포지션을 동시에 받고 파이널 라운드를 그 리크루터끼리 너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제가 2 포지션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걸 서로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한 명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놓쳤나 봐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경우에는 파이널 라운드를 합쳐서 본대요. 그래서 이 팀에서의 이 팀에서 2명, 이 팀에서 2명 이렇게 해서 4명 정도가 꾸려지고 버레이저 1명을 추가해서 5명이서 인터뷰를 보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걸 나중에 알아가지고 이 팀에서 이미 풀라운드를 거의 다 보고 다 봤어요. 5명을 다 보고 이 2번째 팀에서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결과를 빨리 알아야 돼가지고 제가 리크루터를 엄청 재촉했거든요. 나 이번 주 내로 다 끝내야 된다 그랬더니 이 팀에서는 5명을 그 안에 다 볼 수 있는 일정이 절대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근데 이 리크루터 일을 진짜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그러면 너 이미 다른 팀에서 5명을 다 봤으니까 우리 팀에서는 2명만 더 보는 걸로 해줄게. 원래 애초에도 왜냐면 이 2개가 컴바인이 돼서 더 뭐랄까요, 스트림라인된 프로세스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2명만 보게 해줄게 해서 총 7명을 만났고 결국에는 저는 이 B팀에서 훨씬 더 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B팀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매니저였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를 people manage 하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매니저였고 제 경력과도 제가 물론 people manager를 한 경력은 없지만 그래도 뭐 이커머스나 이런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이 롤을 인터뷰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 A팀에서 오퍼가 왔어요. 그래서 A팀에서 오퍼가 왔고 그때가 이제 구글에서 하이링 프리즈가 걸렸다고 발표가 난 그 주에 금요일 날 오퍼를 받은 거라 제가 나 무조건 사인해야 된다고 오늘.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제가 이미 그 전에 오퍼를 받았던 그 스포츠 이커머스 회사를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출근하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저는 구글이 빨리 이제 정리가 결론이 날 줄 알고 그랬던 건데 구글이 또 갑자기 하이링 프리즈가 걸리면서 모든 게 약간 백지화가 되고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도 지금 잡아놓지 않으면 당장 그 다른 회사를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뭐 출근을 해도 되는데 그럼 좀 그렇잖아요. 만약에 출근을 하고 막 1, 2주 뒤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오면 물론 출근을 하기로 한 날 뭐 테크니컬리 하루 전에 못 가게 됐다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사실은 안 좋은 케이스지만 뭐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마존에서 극적으로 정말 제 출근 날 그 전주 금요일 날 오퍼를 받고 오퍼는 제가 목요일 날 그러니까 너 붙었다 이 팀에 붙었다라고는 얘기를 받았고 걔네들도 이제 내부적으로 뭐 오퍼 제너레이트하고 컴펜세이션 레인지 뭐 이런 거 체크하고 제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technically 그 one of the office locations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또 approve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 리크루터가 되게 빨리 해줬어요. 모든 게 아마존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verbal offer를 받고 금요일날 그 뭐 컴펜세이션 저도 근데 그때는 빨리 계약서를 사인하는 게 저에게도 가장 큰 임무였어가지고 그냥 once만 back and forth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패키지를 줬는데 제가 나 이건 이렇게 조정해줘 했더니 알아볼게 알겠어 조정해줄게 해서 딱 그렇게만 한 번 왔다 갔다 해서 바로 그날 계약서 사인하고 바로 그날 오후에 오전에 다 마무리하고 오후에 제가 월요일날 출근하기로 했던 회사에 난 못 갈 것 같다고. 근데 노트북도 받았고 솔직히 그 회사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고 정말 뭐 물론 컴pen세이션이나 뭐 이런 데서 너무 큰 차이가 났고 제가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회사에 비해 어쨌건 여기는 뭐 그러니까 유명하긴 해도 뭐 어쨌건 빅테크는 아니고 팽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뭐 저는 당연히 뭐 아마존이나 구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메일을 쓰면서 너무 마음이 막 왜냐하면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를 위해서 거의 2달을 기다렸던 거거든요. 2달 정도? 왜냐면 제가 5월에 오퍼를 받았을 때는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달을 기다렸는데 제가 그리고 출근도 제가 갑자기 구글이랑 막 빅테크들이 막 파이널 라운드를 가게 되면서 2주를 출근을 미뤘어요. 제가 시작을 나 혹시 2주 정도만 미룰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리고 하이링 매니저가 정말 너무 착하셨어요. 그리고 뭔가 half Korean이시고 되게 막 이대에서 교환학생 했다고 하시고 되게 뭔가 저도 엄마가 한국인이시래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많이 갔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것도 전화로 해야 되나 메일로 해야 되나 막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엔 저도 그걸 막 전화로 말할 용기는 정말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도 이런 경우에 애들이 많았는데 그냥 이메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애들만 해도 한 5명 이상은 이렇게 막 결국에는 뭐 그 전에는 좀 더 스몰 스케일의 컴퍼니에 붙었다가 뭐 더 준비해서 뭐 빅테크를 가게 돼가지고 결국엔 입사 취소를 이제 합격자 쪽에서 한 케이스가 된 거죠. 근데 그때가 약간 레이오프가 스몰 컴퍼니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때였어요. 막 7월 이때니까. 그래서 애들이 막 회사에서도 이렇게 막 자르는데 우리가 못할 건 뭐냐 하면서 막 마음 편하게 얘기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많이 미안하죠. 노트북까지 받아 그래서 결국 노트북도 다 반납하고 뭐 등등 절차를 거쳤는데 그러더니 답도 안 왔어요. 그 하일메이 저한테 제가 이메일 보내고 나서 답도 안 왔고 결국엔 그냥 HR 사람이랑만 노트북 반납하는 관련해서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는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글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계속 딜레이가 되고 결국에는 진짜 제가 지금 12월 말인데 한 달 반? 두 달 정도 전에 이거 아마 올해 안에는 이 포지션을 다시 열 수 없을 것 같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리크루터가 되게 오프티미스트 했거든요. 너 좀만 기다려봐. 이 포지션 프라이타이즈 될 것 같아. 뭐 기다려봐 계속 했는데 2달 전에는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일 오픈이 안 될 것 같다고 아예 메일이 왔고 뭐 다른 포지션 자기가 아는 리크루터나 자기 팀의 포지션에 너가 이제 갈 만한 포지션이 있으면 자기가 무조건 널 추천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구글은 오퍼를 받았는데 받은 게 아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왜냐면 너무 열심히 준비했고 저한테 너무 정말 제가 거의 뭐 너무 원하던 팀에 원하던 포지션으로 뭐 보수도 너무 좋았고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오피스도 있는 팀이었고 그렇게 되어서 결국에는 오퍼를 받았지만 입사를 못했고 그 뒤로 제가 그때 리크루터 2명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한 명이 저한테 오퍼를 준 리크루터고 한 명은 일을 잘하는데 저한테 결국에는 오퍼를 주지는 않았던 근데 그 리크루터랑 제가 다시 메일을 했어요. 이렇게 상황이 돼서 너가 알다시피 나 지난번에 오퍼를 그때 받았는데 그게 결국에는 리튼 오퍼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근데 내가 최근에 그 포지션이 이제 리오픈되지 않을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너가 혹시 갖고 있는 포지션 중에 내가 지원해볼 만한 포지션이 오픈 포지션이 있으면 알려줄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침 자기가 지난주에 열린 포지션이 있다면서 그리고 지금부터 열린 포지션은 이미 다 내부적으로 그런 하이어링 프리즈와 상관없이 무조건 뽑아야 되는 포지션을 여나 봐요. 그러면서 너랑도 되게 잘 맞을 것 같다고. 근데 그게 딱 보니까 구글의 애드버타이징 안에 제가 아마존에서 일하고 있는 조직과 완전 비슷한 커스터머 베이스를 서브하는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릴레이터블한 거죠. 물론 약간 롤은 다르긴 한데 저는 지금 PM이고 이 롤은 이제 약간 인사이트 애널리스트 같은 거였거든요. 진짜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면접을 봤는데 딱 면접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전에 구글 붙었던 포지션보다 하나가 높은 포지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후달리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구글에 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뭐 오퍼를 받았는데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 면접을. 그래서 되게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에는 면접도 사실 제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면접 그 전에 구글 붙었던 포지션 제가 보고 하이어링 보고 나 진짜 잘 봤다. 정말 약간 하늘이 또 도와주시고 저도 진짜 그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게 딱딱딱딱 퍼즐이 맞춰져서 저도 정말 잘 봤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이어링 매니저랑도 너무 합이 잘 맞고 근데 이 포지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고 많이 아쉬웠고 인터뷰 결과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저한테 원래 그 리크루터가 그 다음 주에 저한테 메일을 줬을 때는 너 잘 싸우고 있어. 다른 캔디데이트를 보고 있는데 너 되게 뭐라고 하더라? You're in strong contention? 이라고 표현을 했나? 그래서 되게 잘 싸우고 있어라고 되게 긍정적인 신호를 줬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 뭐 본 누군가 한 명이 되게
뭐 strong candidate이 있었나 봐요. 왜냐면 제가 아마 그 하이링 매니저가 본 첫 번째 캔디데이트였을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미 그 전에 하이링 커미티까지 갔었고 그리고 코딩도 통과를 했었기 때문에 코딩 그 라운드를 스킵해주고 바로 하이링 매니저랑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뭐 누군가 나타났나 봐요. 쉽게도 이번에는 이 포지션은 안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근데 일단 지금 상황은 구글 리크루터가 원래 저한테 오퍼를 줬던 리크루터도 다시 연락이 와서 제가 또 다른 포지션도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통과를 했는데도 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팀 매칭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었어요. 이렇게 제너럴하게 뽑아놓고 이 사람들을 면접을 봐놓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통과한 애들을 일단 쫙 대기를 시켜놓고 걔네들을 하이링 매니저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하이링 매니저가 나 얘 데려갈래 하면 이제 바로 오퍼가 진행이 되는 그런 팀 매칭 프로세스인데 팀 매칭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오픈 포지션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전에는 제가 이미 딱 정해진 팀에 오픈된 포지션을 면접을 봐서 붙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냥 제너럴하게 뽑아놓고 그 이후에 하이링 매니저랑 매칭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붙었거든요. 최근에 다시 면접을 봐서 이 풀에는 들었는데 하이링 매니저 오픈 포지션이 없으니까 그 리크루터가 일단은 너의 애플리케이션을 클로즈 해야 될 것 같다고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짜증나죠. 왜냐면 저는 사실 이 추가 포지션 안 봐도 되는 거를 걔가 너 이것도 봐봐 막 해가지고 받고 결국에 통과까지 했는데 오픈 포지션이 없어서 또 클로즈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리크루터는 진짜 일을 너무 못하고 결국엔 저는 지금 구글에서만 면접을 포지션으로 따지면 6개 포지션을 끝까지 본 것 같아요. 파이널 라운드까지. 근데 그중에 뭐 2개는 붙었지만 못 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근데 뭐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물론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는 그때 구글에 제가 가장 원하는 팀, 정말 저랑 너무 잘 맞는 직무의 팀에 제가 오퍼를 받았던 그대로 들어갔더라면 속상하지도 않아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근데 그때 마음을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지만 근데 결국엔 그래도 뭐 이러나 저러나 빅테크에 잘 입사를 해서 아마존에 지금 4개월 차로 있고 정말 쉽지 않은 적응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빅테크에 어쨌건 저는 인더스트리를 완전 바꿨죠. 포지션을 완전 바꿨죠. 문화가 완전 바뀌었죠. 그리고 레벨도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일했던 거와 완전 더 높은 레벨로 왔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면서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업무의 그런 압박감과 뭔가 어쨌건 미국은 그리고 잘리고 지금 고용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막 잘리면 안 되고 막 이런 부담감에 아마존 내에서도 one of the few revenue generating organizations. So our VP said that we don't need to worry about the layoff. 그래서 레이오프가 있진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조직은 이제 막 박차를 가하고 뭐 레버뉴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굳이 저희 조직에서 감원을 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뭐 일단 마음은 놓고 있지만 who knows. 그래서 그래도 신기한 게 아마존에서 제가 그때 2개 오퍼를 받았을 때 만약에 다른 팀에 갔더라면 거기는 지금 위험하거든요. 약간 리테일 쪽 올구였고 저는 지금 애드버타이징인데 리테일은 이미 영향을 살짝 받았을 거예요. 아니면 뭐 어쨌건 이쪽이 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제가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그때 광고에 내가 왜 오게 됐지? 왜냐면 구글 쪽도 제가 유튜브 광고 이런 비슷한 유튜브 팀은 아닌데 유튜브 광고 이런 거를 약간 컨설트하는 뭐 그런 팀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최종 갔던 거는 이커머스 파트너 매니저 이런 포지션이었고 이커머스가 되게 이곳저곳 갖다 붙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에서도 어도비에서도 디지털
디지털 무슨 매니저였는데 디지털비는 파이널 라운드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아마존 오퍼를 받은 상태라 그냥 안 가겠다고 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서, 아마존에서, 룰루레몬, 아사나, 리바이스, 나이키, 일렉트로닉 아트스, Poshmark, Uber, Shopify, American Eagle, LinkedIn, Gap, Adobe Unity, 2K, 뭐 이런 등등등 회사의 Handshake. 진짜 이거 진짜 면접을 진짜 셀 수 없이 본 것 같아요. 뭐 리크루터 콜까지 다 포함하면. 근데 결국에는 그 파이널 라운드 빅테크에서 간 거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는 초청을 받았지만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인 것 같아요. 링크드인도 그때 갔나 안 갔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아마존에 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겪었던 영상들, 실제 막 리크루터 콜 영상들, 오퍼 받는 영상들, 내고하는 것들 뭐 등등등 찍어놓은 게 정말 많아서 여러분들께 차차 풀고 싶고 댓글로 어떤 점들이 궁금하고 뭐 혹시나 Q&A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제가 커버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Q&A를 만들어 볼게요.